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벤터의 어셈블리에서 기초적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 예제로 사전 링크를 한번 만들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사전 링크를 만들 건데 저는 여기 4개의 링크가 크기가 같은 가장 간단한 구조의 사전 링크를 만들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들어와서 조립품에서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부품 파일을 따로 만든 다음에 이 조립품 파일에서 불러와서 조립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립품 파일에서 부품을 만드는 거는 처음에 하시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품을 따로 만든 다음에 조립품 공간에서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새로 만들기 누른 다음에 부품에 보면은 여기 4개가 있죠. 시트 메탈 2개가 있고 스탠다드가 있는데, 이 시트 메탈 같은 경우는 판금이라고 해서 얇은 판을 이용해서 부품을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쓸 건 이건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스탠다드로 작업을 하실 거예요. 판금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스탠다드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단위가 있죠. 단위 밀리미터, 이걸로 선택을 해서 작성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파일이 생겨요. 자, 그러면 원점에 플러스를 눌러서 일단 평면들을 다 켜줄게요. 이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누르면 3개 동시에 선택이 되죠. 그리고 우클릭 하고 가시성을 켜준 다음에 여기 뷰 큐브에 홈키를 누르면 이렇게 등각투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3개의 평면이 보이시죠? 이렇게 3개의 평면이 있고, 스케치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스케치를 할까요? 아무 데나 하겠습니다. 그냥 전 여기다가 스케치를 하겠고요. 그리고 직사각형, 저희가 만들 게 이런 링크죠. 이런 식으로 링크를 만들어 볼 테니까, 여기 보시면 슬롯이 있습니다. 슬롯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두 점을 딱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폭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일단 제가 아무런 치수를 안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잡고 끌어보시면은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지금 자꾸 이 평면이 보이는데 방해되니까 이 평면 다 안 보이도록 가시성 끄겠습니다. 네, 됐고요. 이 점을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구속 조건 중에 일치가 있습니다. 일치 구속 조건. 클릭을 한 다음에 가운데 점 클릭하고 원점을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옵니다. 자, 근데 이 원점이 안 보인다. 자, 저는 이제 원점이 안 보이죠? 원점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냐? 원점에다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여기 중심점이 있어요. 여기다 우클릭 누른 다음에 가시성을 딱 하면 이렇게 원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일치 구속 조건으로 하나, 둘 딱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잡아 끌어도 가운데로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구멍을, 링크니까 구멍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 구멍은 어디다가 뚫어야 되냐면 이 원과 동심 원을로 뚫어야 되죠. 그쵸? 중심이 같아야 되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점선이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 점선의 끝부분이 이 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딱 클릭을 해서 원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랑 얘 원의 크기는 똑같아야겠죠. 당연히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똑같이 누르겠습니다. 자, 구속 조건에 보시면 여기 는 표시 있죠. 동일 표시. 동일을 누른 다음에 이 원 클릭하고, 이 원 클릭하면 이 원 두 개의 크기가 자동으로 똑같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동일 구속 조건을 넣고 다시 여기 이 점 누르고 이 점 눌러서 가운데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랑 이 사이의 길이를 정해야겠죠. 이 원 두 개의 조인트 구멍 사이에 길이를 정해야 되는데, 이 점점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치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구속 조건에 치수 클릭한 다음에 여기 점 누른 다음에 여기 점 눌러서 이렇게 치수를 넣어도 되고요. 또는 이 선 있죠? 이 점선에다가 이렇게 딱 누른 다음에 딱 하셔도 이 두 개의 거리가 딱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 치수 한 100으로 해볼까요? 10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스케치가 아직 보라색이죠. 구속이 덜 됐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끌어보면은 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게 변하지 않게끔 구속을 다 해줘야겠죠. 자, 마지막 구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원과 이 커다란 원 사이에 그 간격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10 정도 줄게요. 간격 10 정도. 근데 아직 구속이 안 됐네요. 당겨보시면, 그쵸. 아직 이 동그라미의 그 반경이 결정이 안 됐네요. 다시 눌러서 10으로 한번 해볼까요? 10. 딱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너무 뚱뚱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큰 원과 작은 원 사이의 간격을 5로 조금 줄여줄게요. 5. 이렇게 하면 예쁜 모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뚱뚱해요. 디자인이 약간 안 예쁘기 때문에 한 200 정도로 해볼까요? 길이를 200 하면은 사절 링크의 움직임이 잘 보일 수 있는 적절하게 긴 길이가 된 것 같아요. 스케치 마무리 누릅니다. 스케치 마무리 누르시고 돌출 한 다음에 이 뭡니까? 이 곡선 안에 이렇게 딱 마우스를 갖다 대면 초록 색깔로 나와요. 이걸 딱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죠. 우리는 이렇게 돌출을 시키면 되겠죠. 자, 거리 두께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10 한번 5로 해볼까요? 5 5로 하면은 5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링크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얘네 길을 4개를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부품 모델링이 끝났어요. 왜냐? 이거 어차피 다 4개가 똑같은 부품이라서 조립만 하면 돼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저장을 한번 해야겠죠? 저장을 해서 저는 여기다가 링크 200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장을 했고, 네, 이거는 그냥 킨 상태로 놔둘게요. 이 프로그램 킨 상태로 놔두고, 자, 다시 홈으로 돌아가서, 자, 새로 만들기, 조립품으로 들어가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스탠다드를 사용할 일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기계에서는 특히. 스탠다드를 딱 누르고 밀리미터짜리 선택을 하고 작성을 누릅니다. 자, 뭐 작성을 하면 부품 파일을 열었을 때랑 뭐 비슷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일단 여기 뷰큐브에 한번 홈 눌러볼까요? 홈 누르면은 좀 이상해요, 뷰가. 원래 부품 파일에서 홈을 누르면은 뷰가 이렇게 잡힙니다. 정면도랑 평면도랑 우측면도가 다 보이는. 근데 어셈블리는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불편해서 여기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가 보이는 이 뷰를 설정해 놓은 다음에 우클릭 누르고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뷰에 맞춤 이렇게 해서 딱 홈 버튼을 눌렀을 때 딱 이 각도가 나오게끔 합니다. 일단 자, 원점이 안 보이죠? 하나 둘 셋 해서 원점 가시성 켜주시고, 네, 아까 우리가 만든 파일을 불러와야겠죠?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치라는 게 있습니다. 구성 요소 배치. 혹시 여기에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배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폴더로 들어가야겠죠? 아까 여기 폴더 들어가서 링크 200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 아무거나 선택한 다음에 클릭 눌러줍니다. 네, 잘 불러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정면도를 딱 눌렀을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링크가 누워있죠? 링크가 누워있으면은 돌려줘야겠죠? 어떻게 돌리냐?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죠. 여기 자유회전이 있는데 자유회전을 한번 돌려볼까요? 이 자유회전 딱 누른 다음에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너무 중구난방으로 돌려지잖아요. 딱 내가 원하는 각도, 딱 90도만 돌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 구속을 누릅니다. 구속을 누르시고 메이트로 눌러서, 자, 메이트를 눌러서 이쪽 면과 이 평면이 항상 접촉하도록 구속 조건을 주겠습니다. 하고 적용 딱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네, 보이시죠? 지금 정면도를 딱 눌렀을 때 이렇게 링크의 배면이 납작한 면이 보이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 평면을 꺼주고요. 얘는 이렇게 지금 움직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이 조립품 트리를 보시면, 자, 이렇게 맨 처음에 이 폴더 3개가 있어요. 여기 있는 원점은, 여기 있는 XYZ 플랜은 이 조립품 파일에 대한 원점 평면입니다. 근데 여기 링크에다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링크에도 또 원점이 있어요. 이 링크에 대한 원점 3개는 이 링크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원점입니다. 원점 평면, 좌표계라고 볼 수 있죠. 이 링크에 대한 좌표계. 자, 그러면 일단 얘랑 중심을 한번 맞춰줄게요. 중심 가시성 켜주시고, 구속을 한번 누를까요? 구속. 그리고 여 점하고 이 점하고 클릭을 해줄게요. 적용. 안 되네요, 이거. 왜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가 아까 그 메이트 조건을 줬는데 그거랑 그 충돌을 하네요. 메이트 잠깐 없애겠습니다. 삭제. 누른 다음에 구속. 원점하고 적용해서 이렇게 원점끼리 딱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꺼주시고, 가시성 꺼주시고, 다시 XY 플랜하고 XZ 플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가시성 끄고.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막 이상하게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가 항상 이렇게 납작한 면이 보이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구속에 들어간 다음에 이번엔 각도로 해볼까요? 각도. 솔루션은 여기 지정 각도. 저는 이걸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솔직히 쓸 줄 모르겠고, 지정 각도 딱 누르고 이쪽 면과 이쪽 면, 이게 아니죠. 다시 이쪽 면과 이쪽 면. 지금 보시면 여기 법선 벡터가 둘이 반대 방향이네요. 지금 이 각도가 유지되어야 되죠. 이 각도가 지금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180도로 되어 있네요. 제가 잘못 선택을 했네요. 다시. 자, 이 솔루션 딱 이렇게 난 다음에 빵도로 했을 때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요. 적용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잡고 끌었을 때 아까는 막 불규칙하게 회전했다고 할까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만 회전을 하죠. 그렇고요. 다시 정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그쵸? 이 삐뚤어진 것도 정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평면을 다시 꺼줄게요. 가시성 꺼주시고, 원점 평면을 이용하는 건데, 자, XY 플랜, XZ 플랜을 딱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똑바로 보게 하려면은 여기에 있는 여기 링크 윗부분에 있는 얇은 면 있죠. 이 얇은 면하고 여기 주황 색깔로 보이는 원점 평면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게끔 하면 되겠죠. 그럼 각도로 들어가서 솔루션은 지정 각도 하고 이 면 선택해 주시고 이 원점 평면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0도죠. 이렇게 0도로 하면은 딱 마주보게 되겠고, 내가 예를 들어 90도로 하고 싶을 수도 있죠. 90도로 하면 이렇게 90도로 각도가 딱 고정이 됩니다. 저는 0도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0도로 하겠습니다. 적용, 확인 눌러주십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뭡니까? 이거 원점 평면 가시성 다시 꺼주시고요. 자, 됐습니다. 일단 링크 하나를 이렇게 불러왔어요. 근데 이 링크가 사전 링크니까 링크 4개 필요하죠. 여기다가 딱 클릭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V 하면 4개가 됐습니다. 얘는 우리가 처음에 구속 조건을 줬는데 구속 조건을 줘서 이제 아예 안 움직여요. 제가 구속 조건만으로 고정을 시켜버렸습니다. 원점 평면을 이용해서. 근데 그래도 원칙적으로 얘는 고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구에서 보면은 그라운드 링크라는 게 있죠. 절대 움직이지 않는 어떤 절대 좌표계의 역할을 하는 링크가 있어요. 여기에서 경우는 1번이 아마 그라운드 링크겠죠.
우리가 아까 구속 조건을 줬던 여기 이 파란 색깔로 빛나는 링크가 이 그라운드 링크입니다. 그래서 우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 고정을 눌러줍니다. 고정을 누르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앞정 표시가 나와요. 이러면 절대 안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네, 됐습니다. 이 링크들을 먼저 조립을 해야겠죠. 조립을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구멍하고 맞춰서 끼워야겠죠. 끼워야 되는데, 자, 구멍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속을 누릅니다. 구속을 누르면 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메이트를 선택을 합니다. 메이트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에 있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구멍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때요? 이 원통 부분에 이렇게 초록 색깔 그 경계선이 생기면서 가운데 원통의 중심축도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죠.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죠. 이러면 이 원통을 제가 선택을 잘 한 겁니다. 원통을 클릭 해주시고요. 이쪽 부분도 똑같이 원통을 클릭 딱 해줍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 이 축 부분이 서로 일치하게끔 됐습니다. 적용을 눌러줍니다. 근데 지금 경계선이 잘 안 보이니까 뷰에 들어가서 비주얼 스타일을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해주면 이렇게 조금 모서리가 잘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앞뒤로는 빠지지만 이렇게 정면도로 봤을 때 얘의 움직임은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네, 앞뒤로는 움직이고요. 근데 사전 링크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 안 되고 여기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또 다른 구속을 줄 건데 하나는 뭐냐? 자, 똑같이 메이트라는 구속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서로 항상 만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메이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두 면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딱 만나게 됩니다. 네. 딱 만나게 할 때 이 솔루션은 뭘로 설정을 해야 되냐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딱 보면 뭐예요? 두 면이 서로 마주보고 딱 달라붙는 이런 아이콘이 있죠? 그래서 메이트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 면 선택을 하고 이 면을 선택하면 이렇게 붙여집니다.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메이트 선택하고 이쪽 면 하고 적용 딱 누르면 어때요? 여기 딱 돌려보면 이렇게 일정하게 그 구속 조건에 맞춰서 돌아가죠? 자, 이제 나머지도 빠르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메이트 해서 적용하고 난 다음에 이거 살짝 빼주시고요. 살짝 적절한 위치로 이렇게 빼준 다음에 다시 구속해서 메이트 적용 하면 이렇게 됐죠? 자, 나머지도 자, 여기 축 부분 여기 구멍 이렇게 딱 적용 해주시고 이렇게 뒤로 살짝 뺀 다음에 구속해서 메이트 하나 둘 적용 확인 해주시고 다시 여기 구멍 부분 하나 둘 적용해 주시고요. 이쪽에 이미 메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뒤로는 안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사전 링크를 잘 만들었습니다. 네. 조립의 기본은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보통. 네. 그리고 화면 회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카티아를 써보면요, 자, 마우스 휠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요, 화면 가운데 무슨 초점이 나와요. 자, 인터넷엔 안 나와 있네요. 네. 근데 이걸 좀 깊게 생각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 우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 가운데에 초점이 보입니다. 화면 가운데가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초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휠로 그 초점을 이동하는 방식인데, 카티아 같은 경우는 초점을 내가 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점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면, 부품을 누른 상태에서 부품을 누르면은 이 상태로 얘가 초점이 됩니다. 이 물체 자체가 초점이 돼요. 그래서 Shift 누르고 마우스 휠을 돌리면 어때요? 여기에 있는 링크를 중심으로 이 뷰가 회전을 하는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을 해도 계속 이 물체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파란 색깔로 활성화된 부품이 회전의 초점이 됩니다. 그 반대로
위에를 선택하고 끝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끝에다 하고 Shift 누른 상태로 휠 굴려봅니다. 휠로 여기 끌어봅니다. 그러면 어때요? 얘는 계속 제자리죠? 그쵸? 보시다시피 이 파란 색깔 부품이 또 회전의 중심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품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얘를 내가 자세히 돌려가면서 보고 싶은데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보려고 하면 어렵죠. 이게 막 밖으로, 화면 밖으로 나가니까. 근데 얘를 선택한 다음에 돌리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 화면 가운데다 놓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홈뷰로 다시 돌아와서 네, 이렇게 하시고요. 간단하게 이것도 한번 돌려볼까요? 이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 링크를 돌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 링크를 돌리면 안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돌리다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충돌이 되네요. 그래서 방법이 있죠. 그게 또 얘랑 얘랑 동시에 돌아가게끔 하면 되겠죠. 아, 이러면 약간 심화로 들어가는데, 자, 얘랑 얘랑 동시에 돌아가게끔 하려면 구석 조건 중에 조립품 말고 동작에 있습니다. 동작에 여기 회전이 있습니다. 솔루션은 같은 방향으로 회전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여기 부품, 여기 구멍을 클릭을 합니다. 이 구멍을 클릭을 하고, 이 부품에 있는 이 구멍을 클릭을 합니다. 하고 적용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돌아갈 때 자동으로 또 같이 돌아갑니다. 이 링크가 없다고 해도 억제를 눌러서 이 링크를 아예 없애버리겠습니다. 이 링크가 없어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제가 이 링크를 단순히 안 보이게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억제라고 하는 기능인데 일시적으로 이 링크를 아예 조립품 공간상에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링크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없어도 같이 똑같이 돌아가죠. 이게 방금 제가 부여한 이 회전이라는 그 조건 때문입니다. 하시고 억제 해제해 주시고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만 돌리면은 알아서 잘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 링크에, 여기 있는 링크에 원점 평면을 먼저 활성화를 시켜줄게요. 어떤 면을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이 면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면을 제가 여기에 있는 면을 잡아서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자, 구성 조건 중에 이게 약간 설명이 어렵죠. 저도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드네요. 각도를 누른 다음에 지정 각도 해서 잠깐만요. 이거를 원점 평면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원점 평면, 원점 평면 가시성 하면 원점 평면이 보이죠? 지금 평면이 너무 많아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뭐 니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각도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평면과 여기 원점 평면을 딱 지정을 해서 각도를 지정을 해줍니다. 각도로 지정을 해줍니다. 한번 90 정도로 해볼까요? 90 정도로 하면은, 자, 여기 있는 평면과 여기 있는 평면의 90도가, 각도가 90도로 딱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고요. 그러면 안 움직이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링크를 돌려야 되는데 구속 조건을 안 움직이게 줘버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평면을 끄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평면을 다 꺼보고, 자, 이렇게 딱 돌려보려고 하면은 안 돌아가요. 근데 안 돌아가는데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있죠. 자, 돌린다는 게 뭡니까? 이 각도 값을 90도에서 89도 하고 87도 하고 80, 아무튼 이거를 계속 줄이고 계속 늘리고 하는 게 뭡니까? 회전이죠. 이 각도 값을 주기적으로 연속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회전입니다. 얘를 연속적으로 변화를 시켜 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우클릭 누른 다음에
드라이브를 누릅니다. 드라이브를 누르면 자, 처음 각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의 각도 몇 도로 할까요? 끝의 각도는 몇 도로 할까요? 360에다가 90을 한번 더 해보세요. 얼마예요? 360에다가 자, 360에다가 90을 더 해봐요. 360에다가 90 그럼 450이죠. 아 진짜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네. 제가 좀 네, 머리가 안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죠. 자 이렇게 딱 클릭을 합니다. 확인.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 각도가 있고 끝 각도가 있어요. 각도가 90에서 450대가 될 때까지 450이 될 때까지 이 각도를 계속 변화시키는 게 드라이브입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만약에 반복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다 하면 여기를 이렇게 누릅니다. 자 그리고 반복이 있죠. 반복을 보시면 여기 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말은 얘를 이렇게 처음으로 돌린 다음에 첫 번째 프레임으로 돌리고 회전을 한번 하면 이 90도부터 450까지 한 번만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계속 돌아가게 하고 싶다면 한 5번 회전하게 하고 싶다고 칩시다. 5번 딱 누르면 뭡니까 이거 왜 사라졌죠? 다시 5번 하고 싶다고 치면은 이렇게 처음으로 돌린 다음에 딱 이거 딱 눌러주시면 한 번 돌아가고요, 2번 돌아가고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5번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다는 거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확인.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잠깐 돌려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 각도 우리가 아까 여기 링크에다가 각도 값을 부여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이 링크에 대한 구속 조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카티아는 이런 게 없죠. 카티아 이런 거 있나요? 카티아는 그 구속 조건 세트가 이렇게 막 쭈루룩 나열이 돼 있고 거기서 이름 따라서 찾아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인벤터는 이게 엄청 편리합니다.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개심해요 진짜. 네, 이렇게 각도에다가 지금 각도 값이 우리가 구속 조건 때문에 고정이 돼 있는데 얘를 우클릭 누른 다음에 억제를 해주시면은 이 각도가 비활성화가 됩니다. 네, 이렇게 비활성화되고 우리가 이 각도는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 만든 각도 구속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편리하게끔 그 더블 클릭을 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회전 뭐라고 할까요? 시뮬레이션 각도 1 이렇게 할게요. 시뮬레이션 각도 1 하시면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을 때 이름 중에 시뮬레이션 각도 1을 찾아서 이 드라이브를 해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시뮬레이션까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이 제출일이 제가 알기로는 31일까지죠. 일단 기한 내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해보시고 저도 특히 인벤터 하시는 분들은 저 때문에 인벤터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저한테 좀 많이 얘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 줌으로 실시간으로라도 화면 공유해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네, 무조건 절대로 제출 못하는 일은 없도록 확실하게 그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 하기 나름이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 네, 다음에 봅시다.